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 보건대학 장현군과 함께하는 화산섬 제주기행 사전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주도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제주도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인가, 이런 개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2강 아름다운 제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아니면 단체 아니면 어느 기관이라든지 이런 조직 규모에 따라서 화산섬 제주를 많이들 다녀오셨을 겁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서 좀 색다르게 제주를 다녀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보건대학과 함께하는 화산섬 기행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제가 2005년부터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 대략 답사기획 진행을 하는데 약 62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니면서 여러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왔는데요. 오늘은 그런 영상,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제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의 사진은 여기가 지금 산방산이거든요. 이게 지금 산방산이고, 그리고 여기는 송악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대정의 현에 해당되고, 이 편이 지금 알뜨르 비행장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이곳은 대정의 모슬봉 남쪽에 있는데요. 단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해석하면 박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박쥐산인데, 박쥐가 꼭 날개를 펼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갈 건데요. 광주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이렇게 저 좌측 화면에 이거는 지금 영산강으로 보여요. 이렇게 지금 가는 거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창가에 앉아 있을 경우에 창을 높이 수직으로 높게 쳐다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하늘이 더욱 진해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기의 밀도 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지금 이 사진은 영산강의 유역을 항공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이 바다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지금 나주 쪽입니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우가코라고 하는 지형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과거에는 물이 이렇게 흘렀다가 지금은 이제 바로 잡혀서 가고 있다는 건데, 지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이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나주 쪽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의 공유하천에 형성되어 있는 우가코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이 사진은 제가 제주도의 여러 사진 중에서 신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진인데, 이때가 2020년인 것 같은데요.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이때 항공기가 바로 제주공항에 착륙을 하지 못하고 상공에서 이렇게 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는 중에 이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한라산을 볼 수가 있었는데, 구름 위에 솟아있는 한라산, 마치 이 신들의 섬 제주, 신들의 섬의 제주에 설문대 할망과 한라산과 관계되는 그런 신화 속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듯한 아주 멋진 사진. 해발 1950m던가요? 저 끝에 지금 백록담 정상부가 보이는데 상당히 멋진 사진이죠. 이제 항공기가 이 구름 아래로 내려 들어가야만 착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사라봉입니다. 사라봉이고 여기는 제주항이에요. 여기가 화북포구고 이건 지금 별도봉 쪽인데 그래서 사라봉이고 지금 한라산. 그래서 제주 비행장으로 지금 착륙하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지금 진행 방향의 왼쪽 창가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주를 많이 다니지만 어느 때는 이륙할 때 방향이 북쪽으로 향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이륙할 때 보면 남쪽으로 향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비행기의 이 비행 원리에 의해서 바람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제주항인데요. 만약에 바람 방향이 지금 이렇게 북동쪽에서 불어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항공기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착륙하고 이륙해야 됩니다. 동시에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착륙도 이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되고 이륙도 이 방향으로 해야 돼요. 바람을 안고 뜨고 지고 해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바람이 아래쪽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착륙을 해야 되고요. 역시 이륙도 마찬가지 이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제 경험상 보면 추자도쯤 오면 추자도 상공쯤에서 방향을 정하는 듯해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추자도 상공 쪽에서 남쪽으로 비행기가 가게 되면 바람이 북에서 오기 때문에 추자도에서 남쪽으로 해서 비양도 쪽에서 올라와서 착륙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이 사진은 여기가 지금 사라봉이고 여기가 그 유명한 이 등대, 산지 등대가 있는 곳입니다. 사라봉에 있는 해안가인데 이게 지금 제주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화북인데 예전에는 이 화북포구로 이 선박들이 들렀고 근현대에 와서 바로 이 제주항이 이제 되면서 여기가 중심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지금 산지천이 제주 시내를 통과해서 산지천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비행기에서 한라산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보면 요 용어가 하나씩 보이죠? 이 용어는 영주 12경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영주 12경을 말하는 용어인데 지금 산포조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포조어라고 하는 것은 영주 12경 중에 하나인데 산지포구에서 고기를 낚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산지포구라고 하는 산지천이 바다로 들어오는 이곳에 포구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영주 12경 중에 하나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산지포구에서 고기를 잡는다 해서 산포조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진을 통해서 제주를 보면서 영주 12경이 아마 거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백록담 위에 눈이 지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주 영지 12경 중에 하나가 바로 녹담만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녹담만설은 뭐겠어요? 백록담을 줄여서 말하는 거고 백록담을 줄여서 말하는 거고 그리고 만설은 늦은 예를 들어 봄까지 눈이 있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산 아래는 봄인데 산 위에 백록담은 아직도 눈이 남아있는 이런 거를 녹담만설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2007년 제가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자연생태 체험 연구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 화산섬 제주를 연구해서 도내 영재 학생들에게 교과 통합 능력 배양과 리더십 함양
또는 이제 국제의 어떤 감각을 길러주기 위한 이런 리더십 프로그램으로서 제주 화산섬을 연구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 선생님들과 함께 개발한 큰 흐름이 뭐였냐면, 지금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까만 실선이 제1부, 그 다음에 파란 게 2부, 그 다음에 빨간 게 지금 3부, 4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2부를 빼먹었네요. 1부가 검정색, 2부가 초록색, 3부가 파란색, 4부가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개발할 때는 이제 3박 4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제주의 이 역사와 사삼 그리고 문학이라는 주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초록색에서 성산까지 오는 이 코스는 제주 이 세계 자연유산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세계 자연유산 이라는 주제로 여정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은 제주의 자연, 그러니까 자연 환경과 지리 이거를 토대로 제주인들의 삶, 그러니까 사회와 문화 이런 걸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끔 통합적으로 연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은 그야말로 이제 일제강점기와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1910년 경술국지 이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또 해방 전후에 물론 이제 제주 4.3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여정로를 개발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과 통합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구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제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것은 2006년입니다. 2006년에 대학원 과정에서 저희 이제 퇴적학 교수님인데 함께 제주를 연구를 같이 했던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 가리비 화석이에요. 그래서 제주 서귀포에 가면 천지연 폭포 있잖아요. 그 천지연 폭포를 남쪽으로 보면 새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새섬과 천지연 폭포를 기점으로 해서 서편으로 오면 바로 이 서귀포 퇴적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귀포 퇴적층에 이와 같은 가리비 화석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대정에 가면 사계리라고 하는 곳에 사람 발자국 화석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 발자국 화석지가 발견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 사람 발자국 저거는 이제 뭐 코끼리 발자국이나 좀 발이 큰 그런 짐승의 발자국인데 이러한 동물들 뭐 조류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코끼리, 돼지나 사슴 뭐 이런 발자국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 발자국과 함께. 그래서 2006년도에 현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다 노출이 된 이후에 이제 뭉개지고 이래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우제류 발자국인데 이제 우제류라고 하는 건 초식동물들 발가락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앞부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나 돼지, 양, 염소 뭐 이런 발굽이 둘로 갈라지는 것들을 우제류라고 하는데 그런 우제류가 보이고 여기에는 지금 새 발자국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다 새 발자국들이 여기도 보면 이런 새 발자국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있는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제가 북원태약 이름으로 이 화산섬 제주의 자연과 사람이라는 주제로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 동행했던 전 이제 구본수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유판형 안각화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가 사계리 이 발자국 화석지 관리사무소인데 거기에서 쭉 나온, 그리고 이게 지금 유판형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삼방산과 비교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유판형 암각화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일직선상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모함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돌이에요. 돌아다니는 암석 위에 상면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유판형의 지금 형태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러한 또 큰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6년이니까 뭐 지금부터 근 한 20년 전이 되어 갑니다. 정방폭포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름답죠. 자, 그 다음에 이 서귀포 퇴적층에서 산호 화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리비 화석들이 이렇게 지금 놓여 있는데, 사실은 이 사진에서 가리비가 놓여 있는 방향의 곡면이 어떻게 형성했냐, 그러니까 가리비 뚜껑이 이렇게 볼록하다면 그 뚜껑에 볼록한 게 이렇게 누워 있느냐, 이렇게 엎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층이 뒤집어졌느냐, 똑바로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 요게 지금 다 대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벽에서 원래 있던 암석층에서 떨어져 나와서 굴러 떨어져 있는데, 떨어지면서 이제 뒤집어진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게 산호 화석인데, 당시 이 신생대 때 이 화석이 이렇게 될 때 이 제주도 근해에는 이렇게 산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까만 이런 것들은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조가리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제주를 다니면서 기록해 놓은 사진이 이제 하나의 사료가 될 수가 있는데, 자연사의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2006년도 9월 20일 날 찍은 이게 지금 송악산 해안가입니다. 그리고 이 구멍 뚫려 있는 게 이제 일제가 태평양 전쟁 말기 제주도에 구축한 자살특공대 진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안가에 자살특공대 이 진지가 있고, 이 진지 안에서 뭘 촬영한 적이 있었냐면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저기에서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여기 답사를 갔을 때 일본인들이 당시 참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대장금이 인기 드라마가 됐기 때문에 이 송악산 해안가에 있는 저 동굴이 대장금을 촬영했다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많이 저기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2006년도에 제가 현장을 답사할 때도 직접 일본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은 지금 2006년에서 2013년이니까 7년 뒤의 모습이에요. 7년 뒤의 해안가 모습인데, 이때도 이미 2006년도에 이미 절벽이 지금 무너져 내려온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7년 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 뒤로 4년 뒤에 요 거대했던 떨어져 나온 암석이 계속 풍화되고 침식되고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깎여나가면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이렇게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2년 뒤에 이제 모습인데, 여기에 있던 이 가이텐
자살특공대 진지갱도, 뭐 동굴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진지갱도가 우회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폭삭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근대 유산인데 안타깝게 됐어요. 그 형체를 많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무너진 모습인데, 그리고 2020년 1월의 모습입니다. 여기 전체가 다 쏟아져 내려와서 여기에 있었던 이런 근대유산으로서의 가이텐 진지갱도가 다 덮여져 버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자, 이제부터 제주 시내를 제주의 북쪽 제주항 산지등대가 있는 이 북쪽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한 바퀴 돌아서 제주를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지등대. 그래서 1916년에 첫 무인등대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제주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세월호 참사 때 그 세월호가 바로 저 항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등대가 바로 이 산지 등대입니다. 바라보고 있죠, 지금도. 이 사진은 사라봉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 사라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쪽 근방이 관덕정이고 제주목 관하가 있는 곳이 이 근방이에요. 그러면 제주 목사가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바로 이 사라봉의 봉수대를 주목하게 됩니다. 제주 방어의 핵심이 바로 이 봉수대를 운영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제주 한 바퀴 360도가 다 바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역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봉합불이 전달되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달대에서 최종적으로 제주 목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사라봉이에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남산에 그 경봉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남산에 이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제주에서는 그 서울의 남산의 역할을 바로 이 사라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다. 여기가 도두봉이에요. 도두봉. 그리고 이게 제주 지금 공항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주공항을 중앙에 두고 서편에 도두봉, 동편에 사라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봉이나 여기에는 도두봉이나 군사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태평양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바로 일제가 연합군, 즉 미군의 이 함대가 상륙하는 거나 미군의 이 공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주공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도두봉과 사라봉에 진지를 뚫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이 사라봉은 제가 안내를 통해서 그 진지 갱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라봉은 지금 이제 북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화산체인데 여기에서 바라보면 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봉에서 바다 너머 태양이 지는 일몰, 그 석양의 노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영주 12경 중에 하나가 사봉낙조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봉낙조는 사라봉에서 바라본 석양의 노을, 뭐 이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 여기가 화북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조천이고, 이쪽 근방 이 산 아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삼양동에 선사유적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제주항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화북 포구까지 지금 연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산지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 도시에 또는 마을도 좋고요. 그 도시의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의 대표적인 하천을 들라면 바로 이 산지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천 따라가는 인문학기행 코스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제주 답사를 통해서. 이거는 지금 산지천인데 이건 다 육지물이에요. 이쪽에서 물이 나와서 이게 바다 쪽이니까. 그래서 이 산지천에서 용천수가 솟아오르는데 그거를 산진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용천을.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 아래쪽에 거산 김만덕의 객주를 복원을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지천 포구에는 거상 김만덕의 객주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제주에서는 김만덕을 만덕할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망의 의미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영등할망, 설문대 할망 이렇게 해서 신격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덕할망 역시도 제주 사회에서는 엄청난 위기의 제주 사회의 제주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굶주림으로부터 목숨을 구해낸 분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 산지천을 주변으로 해서 이 하구 쪽에 가면 제주에 이 근대 유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전공장이 있는 것부터 해서 근대를 상징하는 여러 시설물들이 있었던 그런 유적지가 바로 이 산지천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의 중심에 있는 이 관덕정과 목관안은 어찌 보면 제주에 물론 이제 옛날 제주 탐나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 탐나에 성읍이 있던, 그러니까 탐나의 도읍지가 있던 곳이 이 관덕정의 동편에 지금 우체국이 있는 자리, 제주 우체국이 있는 자리가 탐나의 성주청이 있던 자리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주에 제주목이 있는 이 관아 자리는 이제 조선시대 때 대표하는 관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 역사의 이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에서 현대까지 오는 동안의 중심은 바로 이 제주 목관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 이 탐나의 초기와 탐나 중기 이때는 삼양동이라든지 또 용담동이라든지 외도동이라든지 곽질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중심지고, 그래서 이제 탐나가 형성이 돼서 탐나가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고 성주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 때는 바로 이 목관아의 동편 바로 이 근방에 있습니다. 옆에 우체국 있는 자리에 성주청의 자리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1641년에 광해군이 제주의 유배에 와서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이 목관아 옆에 이 부분이 지금 관덕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덕정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 이 4.3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덕구라고 하는 인물인데, 김달삼 이후에 이 제주도에 봉기를 일으켜서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이덕구인데, 그 이덕구의 역사가 있는 곳이 또 목관아가 돼요.
또 아울러 1901년에 있었던 이재수의 난에 그 한복판도 바로 이 제주의 관덕정 일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덕정은 제주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름답죠. 여기는 아마 한 번쯤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용현인데 이 용현 요 뒤편으로 바로 용현의 동편 뒤로 제주 관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용이 살고 있는 소, 연못 뭐 이렇게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 용현에서 밤에 뱃놀이 하는 것이 영주 12경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용현야범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영주 12경을 몇 개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였을까요? 녹담만설도 얘기를 했고 사복낙조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용현야범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현재 생각나는 게 그러네요.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주를 갔을 때 이곳을 한번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제주를 안내하면서 제주의 이 자연지리하고 또 인문학 쪽으로 굳이 뭐 나누어 본다고 하면 제가 제주 자연지리에서 1번지로 뽑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라봉입니다. 사라봉인데 요 지금 암벽 뒤로 산지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라봉 해안가, 여기가 지금 제주항인데 이쪽 부분이 이 제주항을 찾아와서 내려와서 여기가 지금 도로예요.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저 화북 쪽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용암류와 또 일부는 퇴적층도 보이고 또 여기에도 붉은 이런 토양층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주의 이 지질과 화산과 물론 화산 활동을 포함한 또 화산체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이 사라봉의 해안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제주 지진화산의 1번지로 삼고 안내를 합니다. 자, 여기는 화산섬 제주의 역사 1번지. 아까 말한 탐나 중후기부터 조선 근현대로 오는 것은 제주 목이 있던 제주 목 관아가 있는 그 목관아 옆에 관덕정이 중심지지만 청동기로 가고 또 초기 철기